네, 안녕하세요. 중위 팀장 송지혜입니다. CNA 논술 중등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달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CNA의 프로그램과 그 장점, 중등 교과 과정에서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CNA라는 학원의 명칭에 대한 이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 활동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에게도 입학하고 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판에는 항상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런 논증을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CNA에서 상세하게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업이 1년 동안, 3년 동안 이어질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연간 커리큘럼과 그리고 3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향후에 어떤 효용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8월 달에 입학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수업을 하게 될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요. 독서라는 그런 활동, 독후 활동과 함께하는 독서라는 활동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경 지식을 쌓아가면서 고등 통합사회나 국어나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이런 영역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가면서 암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면서 교과 개념어와 전문어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어휘력을 길러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배운 지식을 그냥 습득해서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지식을 각 그 영역, 각 교과 과정에서의 지식을 융합하고 통섭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인재로 자라나야 할 텐데요. 이러한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독서이고 그 독서를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20년 이상 연구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CNA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 상세한 그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구성은 독서, 토의 토론, 그리고 글쓰기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독서는 당연히 집에서, 가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일주일에 200페이지 정도의 책을 중등의 경우에는 읽게 되는데요. 긴 호흡의 글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요즘 교과서는 국어도 사회도 중등도 고등도 모두 글밥이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식이 분절적입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과 그 사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긴 호흡을 가진 인과관계 내지는, 그, 그 지식의 그 도입에서부터 지식의 그 상세적인 내용, 그리고 정리까지 이런 지식을 다루는 텍스트를 접할 기회가 학교 현장에서는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내용의 교과 내용을 긴 호흡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발굴하고 습득하는 과정을 익히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게 CNA 논술입니다. 그래서 정독 습관을 기르면서 긴 호흡의 글을 꾸준히 읽는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때에 항상 그 알차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 연계 도서를 선정하면서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는 커리큘럼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요. 공감적인 이해 능력과 사회학적 상상력을 모두 기르면서 중등 과정에서의 독서를 해나가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워크북을 작성해 오면 그러면 이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토의와 토론 글쓰기인데요. 개념 기반 학습에 맞는 수업을 구성하고요. 요약 정리 능력, 논서 수령 문제 대비, 그리고 지식의 일반화, 추상화, 사고의 자료 활용 능력과 비판적 사고, 대안 제시, 논리적인 구술 능력과 경청과 수용 능력을 길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글쓰기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수행평가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를 하면서 시간 내에 글을 작성하는 훈련을 통해서 각종 평가에 대비하고요. 그러면서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를 완성시키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져보고요. 창의적인 개성적인 표현력과 이런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수업 내에서 첨삭하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단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실제 저희가 제작한 워크북도 함께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 8월에 1주차에서 중2가 하게 될 수업이고요.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이다라는 그러한 도서의 전반부를 분량이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반부를 수업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는 이말하니 잘 읽었니라는 그 단어 어휘와 그다음에 그 책의 내용을 숙지했는지 정독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도입부에 대해서 강사가 배경 강의를 어, 실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현대 사회에 적용해야 할지,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오늘 수업에서 익혀야 되는 출발점이 무엇인지, 정보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세계화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윤리와 공동체주의적인 지금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그런 과거의 워크북 내용을 상기하면서 어, 이 인권의식이 성장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 혹은 자신이 속한 나라 혹은 그걸 넘어서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나 윤리적인 의무를 지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는 것을 배경 강의로 얘기한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뒤로 가서 워크북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첫 번째로는 워크북에서 교과 목표를 확인하고요. 독서 기록표에서 본인들이 읽어온 내용 중에서 핵심 키워드, 그리고 인상 깊은 구절,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이 책을 읽고 갖게 된 질문 같은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줄까라고 해서 일부는 안 보이게 해놨는데요. 이 배경 강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같이 읽고 중심 내용 줄치면서 이 수업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어떤 그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이말 아니로 어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잘 읽었니라는 과정으로 정독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8개에서 10개 정도의 문제고요. 그 논술 단답형이나 아니면 서술형 문제도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그 OX 문제 아니면 오지선다형 문제 등으로 내신의 유형의 문제풀이법을 익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을 잘 해왔는지를 빠르게 확인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토의에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스텝 3만 얘기를 해놓았는데, 좀 실어 놓았는데요. 중등의 과정에서는 스텝을 세 가지로 책에서 찾아낼 수 있는 주제 중에 아이들이 현실에 적용하고 좀 더 확대 심화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주제를 세 가지 뽑아서 워크북의 문제로 수록합니다. 1번, 2번의 경우에는 제시문이나 선정도서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확인하는 문제가 많고요. 3번의 경우에는 자신의 창의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견해를 확인하는 문제로 이렇게 사고를 확장시키는 단계별로 구성되는 스텝입니다. 이를 통해서 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말해볼까? 토의를 통해서 도서의 핵심 주제를 심화하여 문제로 출제하는데요. 학생은 이를 수행하면서 읽은 내용을 체계화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100자에서 300자 정도의 많을 때에는 네 문장 정도의 글짓기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으로써 수업 내에서 사실은 그 6개에서 9개 정도의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고 짧은 글짓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약, 인과, 논증 이것들을 수행하며 표현력을 길러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를 준비해 오고요. 이를 같이 발표해 나가면서 강사의 설명을 덧붙여서 쓰기도 하고
더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수업 현장에서 자신과 다른 관점을 접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더 키워나가면서 연결된 사례를 새롭게 좀 더 파헤치고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토론의 경우에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서와 연관된 논제를 한 주에 하나씩 선정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토의, 활동해봐 이런 것들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를 읽었을 때에는 토론이 조금 어려울 경우가 많겠죠. 그럴 경우에는 시를 분석하는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브랜드에 대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개발해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행평가와 연결되어 있는 활동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논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추려내서요,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팀끼리 회의를 하고 논증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중고교와 대학 토론대회가 활용하고 있는 방식, 세다 토론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차조사가 있는 토론입니다. 교차조사란 입론자가 얘기한 죄송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비판 내지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을 각자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이렇게 진술하는 게 아니라 상대팀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서로 경청하고 그다음에 의문점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소통 과정을 더욱더 거치게 되는 토론이라 쭉 일반적으로는 세다 토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감, 순발력, 비판적 사고력, 넓은 시야를 모두 다 갖추게 되는데요. 이러면서도 또 각 팀이 각각의 발언 전에 회의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협동 능력, 그리고 사실 중등에서의 어떤 완벽하지 않은 표현이나 사고를 보완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거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료로는 이렇게 토론회와의 사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입장 1, 2가 주어지고요. 쟁점 1, 2, 3 해서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그 사회 현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힌트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실질적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 밑에 제시된 제시문을 활용해서 쟁점에 대한 논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도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각 나라의 혹은 각 주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장애인 사이에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똑같은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도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사고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네, 논술해봐인데요. 글쓰기입니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주제로 글쓰기를 진행하고 그 해당 수업 시간 내에 첨삭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배운 내용을 잘 갈무리해서 스스로 한 편의 글을 기획하고 완성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자신의 견해를 만들 수 있고요. 견해에 대한 근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어떻게 보면 수업의 완성, 마무리, 사고의 마무리를 이제 기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논술해봐라고 되어 있지만 수행평가와 연관된 다양한 글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논설문도 쓰고요. 독서 감상문이나 서평 쓰기 이것도 3학년 때 이제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2학년 정도에 시작하게 됩니다. 시를 읽을 때는 감상문을 쓰기도 하고요. 뒷이야기 쓰기, 시점 바꾸어 쓰기 모두 수행평가의 유형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필 쓰기, 설명문 쓰기 등등을 모두 골고루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이 글을 현장에서 바로 첨삭한다는 점입니다. 시간 내에 쓰는 경우에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 내에 쓰는 경우에는 학생이 자기가 쓴 글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자신의 문제점이나 글의 장점, 단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고요. 이것을 즉석에서 말로 보완하게 하거나 아니면 고쳐쓰기를 시도하게 해서 보완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첨삭이라는 말 그대로 문장 첨삭, 글 구조 첨삭, 그리고 논리성을 보완하거나 적절한 사례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글쓰기의 사례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에이즈 같은 어, 그, 이 책이 세계신이라는 책이요. 세계 환경의 날, 세계 에이즈의 날 이런 것들로 각각의 설정되어 있는 우리의 유엔 차원에서 만든 국제적인 기념일을 소재로 해서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책인데요. 여기서는 에이즈로 시작해서 의학 접근권이라는 이 권리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가라는 논의를 했었고요, 스텝에서. 그리고 이것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 제시에 대해서 논술해봐서 서술하게 됩니다. 2학년은 600자에서 700자 정도를 쓰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알맞게 좀 그, 글자 수를 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도서이고 수업이기 때문에 진행됐던 토론을 보여드리고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입론과 교차조사, 그리고 오른쪽에 반박과 최종 변론 이렇게 네 가지의 입장,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역할을 지금 토론자 이름은 지웠지만 모두 한 명씩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10명인 경우에는 입론을 2명이서 한다거나 반박을 2명이서 한다거나 이렇게 어, 협동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2학년이 되기 직전에 제 중1 겨울에 토론이었는데요. 용어 제시부터 그다음 배경 제시 그리고 근거를 1, 2, 3 들어서 자신의 근거를 얘기하고요. 교차조사에서는 그에 대해서 상대편에 대한 질문을 쭉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순발력 있게 얘기를 하게 되죠. 반박은 상대방의 입론과 교차조사에서 드러난 논리의 취약점 아니면 현실 적용에서의 발레 같은 것들을 들어서 비판하고 파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고도의 논리성과 순발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그런 과정인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등에서는 재밌게 토론을 익히면서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어, 기본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를 활용하고 정말로 논리성을 발휘해서 자신만의 그 시각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거나 이를 표현하는 것이 중등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업 효과에서 토론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최종 변론은 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고요. 이제까지 해서 반박할 내용이 남았다면 반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토론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팀이 왜 자신의 팀의 논증이 왜 가장 다른 팀보다 더 타당하고 우월한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 발언으로 어, 강조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렇게 한 50분 정도의 토론을 거치고 나서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례를 보여드리는 김에 이제 학생의 과제 및 글쓰기 사례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과제가 물론 잘한 과제를 뽑아온 것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어, 작성과 그다음에 보완, 빨간 글씨는 들은 다음에 강의나 아니면 다른 학생의 발언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자신이 세 줄, 네 줄 정도로 글짓기를 해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써온 내용에 더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뭐 사회 진화론의 차이, 그다음에 이에 대한 요점 정리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쓰면서 배운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오른쪽에서는 제시문을 줄치면서 중심 내용 찾으면서 독해력을 길러가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학생 과제 및 글쓰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중1의 글쓰기고요. 왜 주인공들은 모두 길을 떠날까라는 설화나 전설 등에서의 그 여정을 다루는 여정이 모티프가 되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삶에 대입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길을 떠났다가 다른 곳에 정착하기도 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실은 우리 삶에서의 도전과 그다음에 성취 아니면 교훈 이런 것들을 얻어가는 과정과
묻다 있다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가진 책이었는데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마지막 그 문단이 가장 어, 뿌듯하고 귀엽게 남고 대견해서 적었는데요. 중략한 내용도 있지만 어, 대체로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로친 부분이 이제 내용 첨삭이 이루어진 아니 문장 첨삭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그런 문장의 소소한 실수는 있지만 생각이 깊어지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레바퀴 아래서의 그 글도 잠깐 멈추고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독서와 독후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좋은 점이 무엇인가? 왜 독서로 끝나는 가정에서의 활동, 이걸로 충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왜 CNA인가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주제별로 선정한 양서를 읽고 중등 교육 과정을 2, 3개월 먼저 접해보면서 개념어를 익히고 교과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리, 법, 경제, 정치 같은 그 교과 과정에서의 편제를 따라서 저희도 한 발 앞서서 이제 좀 접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고등에 필요한 어휘를 익힐 수 있다. 이런 것도 독서의 이점이겠죠. 그러면서 독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독후 활동을 통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책을 덮으면서 사실 가정에서 독후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서 내의 정보가 혹은 문학 작품의 그 감동이 감동으로 혹은 그 정보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했고, 이해했고, 파악했는지를, 어, 그, 같이 알아보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례로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수업인데요. 모파상 단편선의 경우에 당시 19세기 유럽의 프랑스의 상황, 혁명이 아직도 그 완결되지 않고 나폴레옹 3세의 전제 정치는 아니면 전제 정치까지는 아니었지만 황제 즉위로 이어진 상황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같이 바라보면서 어, 보불 전쟁이 가지고 온 프랑스인의 그 충격 이런 것들을 소설 속에서 읽어낸다거나 아니면 보불 전쟁으로 인한 민족주의의 도래, 민족주의 강화 이런 것들을 강사가 배경 지식으로 제공한다거나 하면서 각각의 소설을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아직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읽은 책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하나의 단편에서는 음, 남편이 10년 이상 바깥에 외국에서 이제 그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억류되어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가족을 염려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아버지의 유산인 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어, 문장을 사실 아이들은 어, 어리기 때문이겠지만 이게 얼마나 삭막하고 사무적이며 음,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가 적용된 결과인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이제 다 단편들을 같이 정리해보고 주제를 짚어보면서 아이들끼리의 이해한 바를 논의하게 하고 그때 강사가 지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 오해 없이 좀 더 확실하게 작품을 읽어 나갈 때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주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요약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수업에서의 그 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장기 기억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 독후 활동을 충분히 하면서 자신이 지식을 수용하는 입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면서 현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50주의 그 수업을 쭉 거치면서 자신 있게 이제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이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그런 독후 활동을 염두에 두고요. 중등 연간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1학년 때에도 이제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과학을, 그다음에는 사회 과목에서 도덕 윤리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도덕 윤리 과정을, 그다음에는 정치 경제 아니면 한국 고전, 비문학이 2학년 때 양반전이나 허생전 등이 나오기 때문에 호질 같은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말에 한국 고전을 읽거나 하는 그런 어,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계사의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음 해부터 이제 2학년들이 세계사를 하고 3학년들이 한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을 예정인데요. 그렇게 쭉 비슷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회의 경우에도 그냥 사회라고 할 수 없고요. 통합사회가 중등 1학년의 과정에서의 다루는 분야는 예를 들어 법이나 아니면 도덕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그리고 경제의 경우에는 3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2학년 말에 이렇게 살짝살짝 어, 그 해당하는 교과 과정의 바로 앞에서 해당 도서를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은 그 표지들이고요. 다양한 책을 골고루 읽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수업이 저희 CNA의 수업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지금까지 그 워크북을 보셨겠지만 제시문, 도서와 그 이후, 그런 제시문을 선정할 때에는 도서와 그 이외의 다른 제시문, 신문 기사라든지 다른 도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골고루 넣고 있는데요. 책과는 달리 워크북이기 때문에 마음껏 줄을 치거나 중심 내용을 이렇게 자신이 핵심어 같은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문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되는 그런 구성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는 이 교과 과정에서의 교육과정, 중고등교육과정 공통으로 서논술학 문항을 출제하는 그런 학교 측의 문제 설계와 동일합니다. 일단은 제시문을 주면서요. 자료가 좀 짧죠. 여기서는 짧은 제시문, 긴 제시문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주면서 그 제시문을 숙지한 다음 1번에서 나는 각각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중 어떤 관점에서 쓴 것인지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이 두 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형식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정리하는 그런 어, 방식이 서논수령의 그 문제 유형인데요. 이것이 CNA의 그 워크북 문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3에서 가지고 온 실제 문제고요. 전통적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를 비교해 본다. 그리고 재심은 나의 상황에 각 입장을 적용하여 비의 행동을 가에서는 혹은 나에서는 전통적 공리주의에서는 그리고 규칙 공리주의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를 그 추측해 본다. 이런 문제죠. 비슷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이건 왼쪽 거는 보시듯이 고등학교의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연습을 매주 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행평가 역시 유형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 워크북을 수행하면서 수행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측면도 큽니다. 말해볼까와 논술해봐 혹은 활동해봐의 경우에 토론 대신에 진행하는 활동해봐의 경우에 수행평가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모두 취합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유형을 겨냥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평가에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였고요. 지필 논술 수령 문제와 비슷한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주고 제시문을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글을 쓰시오, 어떤 활동을 하시오라고 요구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워크북의 문제와 또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술해봐의 경우 매번 강사의 첨삭을 받고 조언을 받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계속해서 대비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독서 활동과 글을 이용한 워크북을 통한 수업이 창체 활동의 기반이 된다고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오른쪽 자료가 세종교육청의 생기부 주제잡기라고 하는 안내 자료입니다. 세종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과학 분야는 뺐는데요. 분야가 금융, 그리고 경제, 그리고 경영이죠. 이 부분에서 어떠한 그 창체 활동을 했는지, 탐구 활동을 했는지를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각 학교의 자료를 취합한 그런 자료인데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줄을 친 부분이 저희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중3까지의 도서와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에 그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자유적인 탐구 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해나갈 것인가를 기획해야 되는 입장에서 배경 지식이나 관심사가 없을 경우 그러한 활동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저희 그 함께 해나갔던 활동이나 토론이나 논술 혹은 스텝에서의 그 사회 문제들, 접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무엇을 관심 있게 탐구할지 이런 것들을 도서를 먼저 읽으면서 혹은 독후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미 쌓여 있는 지식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어, 뭐 ESG 경영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국제수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모두 제 책으로 접해본 그런 내용일 텐데 이를 사회 교과서나 아니면 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이제 심화시켜서 연구 과제로 삼고 탐구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그 책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자가 그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가설 설정을 하고 이론에 대한 그 청사진을 제시한 다음에 그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양으로 충분하게 타당하게 제시하는지 이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읽어 온 학생들이기에 연구와 탐구, 상체 활동의 탐구 활동 자체를 본인이 워크북에서 짧고 간단하게 해본 것을 제외하고라도 독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연구 과정을 어떻게 보면 관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창취 활동을 좀 수월하게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는 대인 면접과 논술에도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앞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논서술형 문제와 비슷합니다. 사실 좀 더 그 심화되고 그 많은 뭐랄까요, 그 생각이 필요한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요. 문제가 제시문이 여러 개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1번은 분석형, 비교 분석, 그리고 2번은 평가, 가치 평가를 포함한 평가. 3번은 대안 제시. 이런 문제를 오른쪽에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서울대, 고려대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활동들을 해왔던 학생들이 어, 사실 수업에서도 서울대 면접 문제에서 좀 연관되는 주제가 있으면 풀어보라고 한번 활동을 유도하는 편인데요. 그럴 경우에 중3 경우에는 거의 어려움 없이 이렇게 답을 이끌어낼 수 있고 얘기를 해 나가면서 자신들이 대학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신기해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슷한 유형을 통해서 면접과 논술에도 계속해서 유사한 활동을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8월 중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책과 그리고 그 책을 통한 워크북 작성을 하면서 강사진이 어떠한 수업 목표를 그리고 토론 논술을 어, 구성했는지 설계했는지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헨리 단편선 직계 박사와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1 프로그램의 8월 프로그램은 세계 문학입니다. 네, 세계 문학의 경우에는 역사, 그리고 사회의 변화, 약간 100년 전, 150년 전에 산업화를 거친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세계
적인 상황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리고 그 속에서의 보편적인 인간의 갈등, 딜레마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같이 판단을 해나가기도 하고 그 당시 사회상을 익히기도 하는 그런 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변신 같은 경우 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중1이 변신을 읽을 역량이 있는지 집에서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요. 세계문학이나 단편문학이나 마찬가지로 약간 70%의 내용을 이해하고 온 상태로 수업 현장에서 아이들과의 논의, 강사의 지도와 함께 사회적인 배경적인 지식을 습득하면서 점점 더 책을 더 깊이 있게 읽어 나가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이 과정을 훈련하면서 훗날에는 고등 과정에서는 혼자서도 이러한 문학을 온전하게 읽어낼 수 있고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도 배경 그리고 주제, 갈등 이런 것들을 문체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해낼 수 있고 자신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부터 길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헨리 단편서는 미국 작가 오헨리의 단편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어, 단순한 어떤 외적 갈등이나 내적 갈등, 그리고 반전 기법, 풍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쉽고 재미있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어, 그 4번에서 보시듯이 독서 토론. 주인공인 지미가 내린 선택이 옳은지 친구 20년 지기 친구의 그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친구를 체포할지 말지 경찰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친구로서의 개인적인 역할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딜레마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경우에는 좀 더 심화되어서 심층적인 선과 악,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 악한 본성을 더욱더 야기하는 사회의 경쟁 아니면 또 평판에 대한 과도한 의식 이런 것들이 어, 그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현대인이 욕망이나 아니면 우월감이나 아니면 폭력성을 이성으로 절제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 보면서요. 4번에서 하이드의 행동에 대해서 지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토론을 진행합니다. 변신의 경우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수업을 시작할 때 음, 변신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벌레로 변신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작품 속에서는 어떠한 상징성을 가진다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유도하는 활동부터 이루어지는데요. 변신 전과 후의 그레고르를 비교해 보고요. 그 전과 후의 가족의 태도도 비교해 보면서요.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 소외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독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모파상 단편서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도서인데요. 어, 그 19세기의 유럽에서 프랑스의 인간 군상을 관찰하고 기록했던 그 사실주의 작가 바상의 단편을 보면서 약간은 아이들에게는 씁쓸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간의 악덕을 에, 바라보며 인명교사 삼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허위, 허영심, 그리고 전쟁이라는 속성, 경쟁 이런 그 측면을 단편들을 통해서 분석하면서 읽어보고요.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보편적인 도덕을 지켜야 하는지 토론을 진행합니다. 중2의 경우에는 한 권의 책을 두 주에 읽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거나 책의 의미가 굉장히 클 경우에,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많을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전반부.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고요. 두 번째 주차도 식량 부족, 그 다음에 타 국가, 타 문화를 왜 원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계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책을 읽은 이유죠. 사실 배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세계 시민이라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글로 쓰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나의 첫 지정학 수업은요, 지리가 훨씬 더 중1 사회교과서에서 세계 지리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 아니면 또 경제, 어, 이런 문제들로 확장되어서 수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사실은 겨냥해서 지리를 넘어선 지정학, 이 개념을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게끔 어, 선정한 책입니다. 각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거기에서 워크북에서는 어, 그 속에서의 내용을 고르기도 했고요. 그 바깥에서 우리나라와 결부된 중요한 문제들을 더 선별해서 논의를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지정학적 사고란 어떤 것인가를 익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어, 우리들의 자세, 균형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균형 외교란 무엇이며 외교에 있어서 어떠한 그 지점을 어, 좀 지켜야 되는가를 얘기해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지정학적 위협에 대해서 뭐큰 위협이든 아니든 예상 가능한 위협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면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지정학적 요소가 극복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 면이 있는지 미래의 세계 정세에는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4주차는 내 삶을 위한 정치이고요. 정치와 정치 제도에 대한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미리 좀 접해보는 그런 과정이고요.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 과정과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의 개념,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책,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당의 개념과 역할, 다당제와 양당제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요. 국회의 역할과 기능, 법 제정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과 개념을 좀 더 습득하는데 중점을 더 크게 겠죠. 그러면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글로 쓰게 됩니다. 네, 중산 프로그램도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을 2주차에 걸쳐서, 사피엔스를 2주차에 걸쳐서 읽게 되는데요. 중3은 사실 고등 과정에 그 도서를 고등학교 때 탐색하고 읽어 나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3에서 미리 좀 접해보고 그걸 더 깊이 있게 강사의 지도와 수업에서의 그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활동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약간의 독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쭉 한 50주 이상, 한 1년 이상 독서를 하고 독후 활동을 훈련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어가는 효율이 높은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찬란한 멸종에서는 인류의 대멸종의 가상 상황에서 역사를 살펴보면서 인류의 책임을 성찰해 보고요. 2주차에서는 현재 인류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사피엔스의 경우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을 일으켜온 여정을 살펴보고요. 2주차에서는 현대사회의 보편 질서와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과학혁명 이후의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중등 과정 소개해 드렸는데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각 분원에 따라서 중1은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진행되리라 예상을 하는데 중2와 중3의 경우에는 이전에 얼마나 내신 특강을 얼마나 진행했는지에 따라서 내신 특강 진행하는 동안에는 독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금 이 말씀드린 중2 프로그램과 중3 프로그램이 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7월이나 6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분원에서의 진행 상황을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